여수시 행정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 바로 여수시의원입니다. 오늘은 여수시 광림 여서 문수 시의원인 민덕희 의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침에도 열심히 반갑습니다. 일을 네, 하고 오신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예, 계십니다. 예. 시의원을 혹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23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해왔습니다. 근데 여수시 사회복지사 협회라고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처우를 대변하는 그 협회에 제가 3대, 4대 회장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장하면서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찾고 또 회원들을 한 3배 정도 증가시키고 그래서 전국에 여사협이라고 하면 모를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좀 확장을 시켰는데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그때 탄핵이 시작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 쪽에서 유세를 좀 맡아달라. 이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 사회복지사들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우리 스스로 못하고 맨날 부탁만 해야 될까? 왜 남들에게 예산을 달라 우리가 힘들다라는 말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주체가 돼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예, 민선 감사합니다. 7기에 이어서 8기까지 네네. 여수시의원을 하고 계세요. 네. 그동안의 여수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제 저는 여수시의 변화를 얘기를 하려면 이제 여수시 의회의 의원들의 변화도 매우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다르게 여수시 의회 의원들은 영향이 많이 강화가 됐고 예전에는 뭐 의장 선거내 무슨 선거를 하면 금품이 오고 가고 그런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곳이고 의원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의원을 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 순수한 의미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 영역별의 전문가 집단이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로 이제 감히 말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보니 그쪽에 대변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하는 일을 수월하게 좀 할 수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가 국가 산단이 있는 곳인데 과연 환경 전문가가 오롯이 환경 전문가가 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여수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다양해지면 다양하게 민의를 대변하게 될 거고 그러면 시정부는 더 긴장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서로 윈윈의 역할을 해서 결국은 그게 이제 시민들에게 다 복리증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는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을 네. 맡고 계세요. 네, 네. 앞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여수시가 국가산단을 가지고 있는 만큼 네. 좀 환경 문제는 여수시한테 좀 많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혹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일까요? 이제 환경복지위원회는 가장 큰 카테고리가 이제 복지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7대를 거치면서 8대를 들어오는 시점에 여수시가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조직 개편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부서를 배치를 하다 보니 우리 환경복지에 엄청나게 많은 부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조직 분석이 조금 미진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의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환경복지에는 정말 시민하고 밀접한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지, 교육, 공원, 산림, 도시재생, 그리고 자원순환, 산단, 환경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그 시민과 밀접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어느 상임위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우리 환경복지는 정말 시민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민원을 바로 받고 바로 수행을 하고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8대 와서 ESG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제 환경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서로 양보해서 그냥 활성화 조례, ESG 활성화 조례로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부에서 고맙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바로 용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여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산단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 ESG 시대에 탄소 중립 시대에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이 ESG를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업이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블루카본이라고 연안탄소 흡수원이라고요. 잘피숲이나 이런 것들을 맹그로브 숲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을 블루카본이라고 합니다. 잘피숲이나 맹그로브 숲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양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지구를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루카본이 또 특히나 ESG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라고 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ESG 조례를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다가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ESG를 새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어떻게 반영을 하면 그게 바로 ESG 업무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포함을 좀 시켰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2021년에 예. 이제 여수시에서 특별한 사건이죠. 네.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는 예, 맞습니다. 때 당시에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추진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어요. 예. 이제 여수시에서는 이 특별법이 제정될 때 큰 의미가 있었는데 네. 당시에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당시 어떤 노력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7대 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서 부위원장을 맡다가 이제 2대로 특별위원장이 이제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우리 여수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은 시민들한테 이걸 알려서 시민들이 이 여순사건 특별법은 꼭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피켓 시위가 연일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 주철현 의원님을 비롯하여 5명의 공동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법이 꼭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투쟁을 많이 갔었죠. 그때 시, 정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로 구성이 됐었고 유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여순사건 유가족들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저로서는 굉장히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법이 제가 특별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통과될 거라고는 생각을 정말 못했어요. 극적으로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역할로 된 것은 아니고요. 여수 시민의 염원, 그때 당시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또 유족회, 또 전국에서 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그리고 이제 고인이 되신 영령들에게도 참 이제라도 좀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지금도 제가 이제 특위위원장은 마무리를 하고 지금 현재 환경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1019 여순 사건을 어떻게 계속 연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제가 이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1019 여순 버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적극 행정을 해주셔서 1019 여순 버스가 드디어 지금 시내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해외에서는 아픈 역사를 오히려 더 치료하고 또 찬란하게 빛내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1019 마라톤을 할 수 있도록 이게 1.19km죠. 그래서 어떤 엘리트 체육으로 접근하는 마라톤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가족 단위로 1019를 기리면서 여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기르면서 하는 그런 다크투어 개념의 1019 마라톤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1019 여순 축제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시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체육지원과에서도 마라톤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에도 축제로 그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분위기를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네, 여수가 이제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예.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고령화 문제나 저출산 문제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재 여수시에서 가장 필요한 변화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인구가 아닐까. 인구 절벽 시대에 어떻게 여수의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이 돼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제 화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은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고 지방법을 제정을 하는 사람들이지 저희가 뭐 직접 예산을 세워서 그걸 실행을 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부하고 협조를 잘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보건소하고 가장 크게 협력했었던 것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굉장히 뭐 순천, 광양이 계속 비교되는 것들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죠. 그래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이게 이제 여수중앙병원이 본인들이 좀 해주겠다고 해서 전남 최초로 시행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실은 일선 병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중앙병원에서 여수시와 협약을 맺고 또 우리 여수시의회가 적극 지원을 해서 이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그나마 좀 만들어져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여성들의 공공산후조리원 이거는 제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발빠르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예울병원에서 아직은 오픈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 준비를 하고 있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제 사업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조금 오픈이 되게 되면 어떤 공공재를 위한 또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좀 잘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신, 출산, 장려 정책은 이건 무슨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긴 한데 나중에는 이걸 단순히 어떤 현금성으로 주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 정책이랄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을 공공재로 줄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원도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역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기본소득들이 좀 만들어져서 그 마을에 있는 그 마을로 살러 가고 싶고 청년들도 나는 그럼 저 마을에 가서 한번 기본소득 받으면서 생활을 해볼까?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게 그러려면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국가 산단이 있는 곳인데 R&D 사업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또 의외로 여수예요. R&D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단지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실증센터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여수에 걸맞는 어떤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연구가 된다면 충분히 기본소득 같은 것도 저는 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아마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를 위한 기본 보편복지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정책들을 한번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평소에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시민들과는 평소에 어떻게 소통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별명이 제가 도깨비예요. 네. 도깨비는 이렇게 도시를 깨우는 비전의 준말의 도깨비입니다. 그래서 도깨비 우문현답, 도깨비 현장 간담회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민원 속에서 현장 속에 있어야 답이 보이거든요. 그거는 진리더라고요. 진리.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를 큰 사회복지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저는 생각을 해보니 이 세상에 격차와 차별을 계속 줄여나가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면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공동체가 자꾸 깨지냐?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적게 가진다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사람의 심리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차별과 차이를 계속 없애주고 격차를 없애주면 이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가 결국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고요. 제가 19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무장의 도시, 무장의 도시라는 것이 바로 그거를 극명하게 나타나는 건데, 아이고 8대가 됐는데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이번에 4월 20일 날 드디어 무장의 도시 선포식을 합니다. 특별하게 대우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무장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시민하고 가깝게 일을 할 생각입니다.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정말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의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고방식도 다르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응원도 해주시고 잘하는 건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못할 때는 따끔하게 또 나무라시고 그리고 도저히 마음에 안 들면 분명하게 4년 후에 교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세상의 변화나 변혁이 조금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해주신 것처럼 예.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긴 하지만 네.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시의원들에게 관심을 맞습니다. 가져야 서로 맞습니다. 상생을 할 수 예,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사회와 사람에 대해 깊은 통찰을 통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사랑합니다.